민주당의 대형 호재가 다가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부열 입성합니까? 대박입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새로운 인재와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정현과 장동혁이 오세훈은 확실히 날리겠다는 시그널을 주긴 했는데 이야, 이거 너무 꿀잼입니다. 민주당의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정말 대박입니다. 역사상 최고 신기록인데 이제 민주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니까 역사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 입장을 사실은 본인이 여기 나오셔서 일정 정도 유감과 사과를 표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나와서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영상 한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수십 개의 영상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파악한 사실과 너무도 다르게 거짓말을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날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이제 와서 뭐 이현주의 과거를 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의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그 일을 대통령이 지금 왜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나 내란수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문제는 뭐 이렇게 내각에 때 보수 진영이 있었다고 해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청중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뀔 수는 없죠. 역사관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또 하신 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되고요. 정치는 권력 투쟁이니까 저는 뭐 사실은 저런 발언들은 보수 진영이 있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저 얘기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고 이현주 의원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날 와서 이제 얘기 주장이 딱 두 개예요. 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리박스쿨 안 갔다. 모르고 안 갔다. 나는 이승만 학당 갔어. 이승만 관련.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영상이 리박스쿨 강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별도의 당시엔 단체가 아닌 게 리박스쿨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보도했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리박스쿨은 실질적으로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냈는데 2019년까지 저 장학회와 리박스쿨은 당연히 한 단체예요. 한 몸 프로그램이었고 2020년에 손효숙 대표가 장학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요. 대표를. 그리고 나서 난 리박스쿨만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이겠죠. 그러니까 저 때 당시만 해도 난 저기 프리덤 칼리지를 가지 리박스쿨을 간 게 아니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리박스쿨 프로그램 강연을 갔을 때니까. 네, 분리가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가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단시 딱 한 번 가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9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은 저 제1빌딩 리박스쿨이 있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있는 저곳 같은 그 강연장이에요. 같은 장소. 같이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행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손효숙 대표도 손효숙 대표지만 저기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물은 이희범 씨죠. 이희범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희범은 MB 때 댓글 공작 했잖아요. 댓글 공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래갖고 뭐 2억 3억씩 돈 받아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된 처벌받은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박도 생기고 프리덤 칼리지도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효숙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사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희범 씨와 그러면 이현주 당시 의원은 무슨 관계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희범 씨한테 또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이희범 씨가 이현주 당시 의원의 출판 기념회 가서 나는 이현주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희범 저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현주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2019년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드는데 보니까 이희범과 같이 많은 연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단체의 공동 대표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란 분인데 그 식민사학자. 종족 반일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냈던 그 책의 그 요지는 두 개죠.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 두 번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똑같은 사관을 이른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그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이병태 교수가 공동 대표를 하면서 이현주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고 책이 나오니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당시에 실제로 이현주 의원이 학문의 자유다 라면서 이걸 쉴드칩니다. 그거는 언론 기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강연한 게 아니고 저 당시에 2018년 19년에 이현주 의원의 많은 활동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남은 거는 본인의 이현주 TV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웠더라고. 거기 제일 많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사관도 역사관인데 제가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또 오셨을 때. 또 이제 일각에서 야 봉주기 너 그거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한 거 왜 그런 건 비판 안 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안 했나요? 전준철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했던 거 최초로 얘기한 게 저인데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랑 앉아서 어떤 맥락인지를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보니까 지금 논리나 이런 것들은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봉지욱도 상처를 많이 받네. 너무 상처가 아니라 그걸 다 아니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이게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 버리면 그러네.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끝으로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목해볼 이름 유시민. 혹자는 그를 무대 뒤의 기획자로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약한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시민도 사람이다. 누군가를 향해 쉽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생채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프다면 그의 상처 역시 아픈 법입니다. 그도 감정이 있기에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깊은 섭섭함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를 함부로 긁고 빈정대도 되는 무감각한 관역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온 궤적을 돌아보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시대입니다. 오랜 시간 민주진영을 이끌어온 이들과 그 길을 묵묵히 응원해온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준 것은 신과 같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 신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역할. 그래서일까요? 민주진영을 지키고 지지하는 이들이 그에게 보내는 마음 역시 묵직하고 굳건한 신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지자들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진보진영 스피커 중 그를 비판하는 분들께 고합니다. 당신은 과연 유시민만큼 뛰어난 분석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유시민만큼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은 하루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이었습니다.